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태원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태원 참사에 굉장히 이태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일들에 애도도 많이 했었었고, 뭐 모든 국민들이 애도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이태원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제가 특전사 채널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전사의 어떤 에피소드와 또 이어지는 어떤 이런 구다리가 있거든요. 저도 이 영상을, 이런 에피소드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고 하고 또 이런, 애도 기간 이후에 영상을 올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태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참사가 있고 참사의 어떤 상황들이나 그때에 있었던 그런 공간, 그리고 분위기,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태원 동에는 살진 않았지만 걸어서 한 20분 거리, 이태원에서, 예, 거기 이태원 다운타운에서 걸어서 집에 가면 한 20분 거리에서 항상 저는 이제 특전사를 전역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사 났던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도 알고, 그 주변, 그리고 어떻게 구조가 되었었고, 그냥 그런 일들이 이제 다 제가 비디오처럼, 지금은 제가 지방에서 이제 살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하고, 또 이태원은 또 저한테 엄청난 추억이자, 또 저한테는 엄청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좋은 쪽으로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시작점은 이제 제가 2012년도 8월에 이제 전역을 했어요. 2012년도 8월에 전역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목적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예, 특전사에 전역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위치했던 소재지가, 저는 이제 용산 이태원 옆에 있는 원효로에서 이제 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이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태원에 주말만 되면 이제 자주 놀러 갔었었고, 처음에 갔었을 때 이제 이태원이라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외국 사람들도 많고, 그때는 이제 주한미군 미8군이, 용산에 있던 미8군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주둔하던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일전에는 제가 애도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평상시에 어떤 페이스나 이런 그 어떤 저의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운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컨텐츠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또 계속 애도를 할 바에는, 애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영상 올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깊은 애도를 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올린다라는 부분하고, 또 여러 번 생각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엄두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원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군들도 굉장히 많이 주둔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미군들이 많으니까 또 미군들 주변에 또 파생되는 뭐 장사거리, 뭐 미군 관련된 뭐 음식, 미군 관련된 큰 옷들, 뭐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이태원 시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이키 매장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이국적인 문화가 컸었어서 이태원에 자주 놀러 가면 약간 프레시 내는 그런 기분들 하고, 또 이제 한국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화나 음식거리가 다양해가지고, 저도 항상 가까운 동네였었어도 굉장히 이제 설레었던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태원의 어떤 특색이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태원은 목요일 밤부터는, 그러니까 월, 화, 수는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조용하고, 말 그대로 한 10시, 뭐 11시, 많게는 12시 정도 되면 잠잠했었고, 목요일 밤부터 뭐 그 토요일 밤까지는 정말 뭐 새벽까지 항상, 그래서 저는 새벽까지 항상 이태원이 정말 핫했거든요. 사람도 굉장히, 인파가 목요일 밤부터 굉장히 몰렸었어요. 예. 그 토요일 밤까지. 그리고 일요일 낮까지도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정말 이태원에 이렇게 목요일 밤부터 온 사람들은 대체 직장이 없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 정도로, 이태원은 항상 그 핫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할로윈 데이도 있었고, 또 이태원에서 잦은 행사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파들이 항상 많이 몰렸었고, 진짜 이렇게 되게 비집고 걸어 다녔어야 됐고,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이제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만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했었던 느낌이 항상 있었었어요. 예. 그리고 할로윈 대회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세계 지구
지구 세계인 축제였나? 세계 지구촌 축제도 연내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되면 또 이제 낮이든 밤이든 정말 발 디딜 틈 없고 그때 그랬던 게 이제 이태원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태원에 살게 된 거는 저도 처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을 구했어야 됐었는데 제가 제일 친해하던 친구가 그 이태원 인근에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살자고 해서 초창기에 이제 서울에 이제 거주를 틀었을 때 그때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용산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친구로 인해서 살게 되었고 살다 보니 이제 용산이라는 동네 이태원 인근에 있는 이 동네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그리고 그 위치 구조상 어디로 빠지기에도 되게 좋아요. 인천으로 빠지기에도 좋고 경기도 뭐 수원으로 빠지기에도 좋고 또 경기도 뭐 어디 의정부 쪽으로 빠지기도 좋고 딱 서울의 가장자리 위치에서 굉장히 좋았었고 또 제가 원하는 문화나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바운드리를 이용하기에는 용산 쪽이 굉장히 저는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처음에 이제 전역하고 특전사를 전역하고 서울에 발을 디뎌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 이제 영영 안 살려고 지방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태원 인근에 계속 거주지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에 대한 이런 추억들이 일부만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한 다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태원에 특전사 동기들 후배들도 많이 살았어요. 기억에 남는 동기는 저랑 같은 이제 특전사에 입대했던 동기인데 이제 민범이라는 동기예요. 민범이라는 동기는 그 당시에 이제 특전사를 전역하고 저랑 또 같은 여단이라서 또 되게 친했는데 또 그 친구가 이태원에서 이제 DJ를 되게 잘했어서 제가 예전에 특전사 썰 풀고 하던 이런 에피소드 기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민범이라는 이런 등장인물을 많이 이렇게 노출시켰었는데 그 동기가 DJ 쪽으로 그 당시엔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연예인 박나래 분도 그 친구가 이제 티칭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 아카데미가 사무실, 랩 자기도 이제 거기서 뭐 연습하고 이제 회원들이라 해야 되나요? 레슨생들도 이렇게 레슨 시키는 곳이 이태원에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속에 있던 그 당시에 박나래 분이 박나래 그 개그맨이 그 연예인 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았던 약간 무명에 가까웠던 시절이었었는데 제 친구네 그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오래 몸담았어서 그 에피소드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전사 동기인 친구하고도 이제 자주 봤었었고 이제 서울에 이제 제가 광주 인근에 있는 특전사 부대였는데 이제 광주 인근에 있는 부대의 친구들 이제 뭐 후배나 선배 동기들이 서울 쪽으로 교육 오게 되면은 또 이제 이태원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교류도 하고 했었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하고 또 제가 미팔군이 어쨌든 군부대잖아요. 그래서 그 군부대에서 운동도 많이 했고 또 거기서 파는 음식들이 굉장히 면세도 많이 되고 맛도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인들 운동하다 친해진 지인들 에스코트 통해서 미팔군에 이제 전역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운동도 많이 했고 거기서 이제 뭐 맛있는 음식들도 사 먹고 했었어서 굉장히 이제 군대 관련된 어떤 이런 그런 에피소드들도 전역에서 민간인이 되었는데 이태원에서 굉장히 많이 파생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집에서 항상 평일에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직업이 트레이너였었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기본적인 뭐 유산소나 이제 본 운동은 센터 안에서 이제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퇴근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어차피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운동 중독에 가까운 그래서 저녁을 하고도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훈련하는 걸 좋아했었어서 집에서 이태원에 평일에는 안 복잡하니까 맨날 뛰어요, 제가. 그러면 이태원 시내를 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껏 꾸미고 이제 그 해밀턴 호텔 주변에 다닐 때 평일엔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제 플레이리스트로 해가지고 뛴단 말이에요. 뛰게 되면은 저만 뛰는 게 아니라 미팔군 애들도 이제 일과 끝나고 엑스반도 차고 같이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이국스럽고 저는 굉장히 좋았었고 힘들 때 이태원 한 번씩 떼어주면 굉장히 프레시 되고 또 그냥 되게 운동도 잘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특히 뭐 뉴욕 이런데 시내 같은 데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막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고 엘리베이터에 땀 흘린 채로 막 정장 입은 사람들하고 같이 타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기감이 됐었어서 이태원에도 제가 맨날 뛰고 있으면은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러닝이 대세가 아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태원에는 또 그래도 러닝 하시는
크루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러닝 하신 매니아분들이 많았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시내를 뛰어요. 이태원 시내를. 근데 창피해하지 않고 다 누구나 뛰고 또 미군 분들도 그렇게 뛰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았거냐고. 그 필드도 되게 괜찮단 말이에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다니니까 피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네온 사인이나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밝고 이제 좀 뭔가 활기가 돋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서 뛰면 이제 신나고 그랬었고, 거기를 쭉 뛰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전쟁기념관부터 이제 미팔군이 있는 녹사평 도로가 이제 다운힐 하기도 좋고 업힐 하기도 좋거든요. 거기서 인터벌도 많이 했었고, 그쪽으로 이제 뛰어 내려오면 또 굉장히 또 거기다 코스가 러닝 코스로 굉장히 괜찮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쭉 뛰어서 한강진까지 넘어가도 굉장히 괜찮았었고, 그래서 러닝을 이태원 쪽에서 제가 되게 많이 했었던 걸로도 기억나고, 러닝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심심하면 이태원 쪽에도 이제 조그만한 그 당시에 체육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동네 헬스장이 좀 물리곤 하면은 이태원 헬스장에 이제 이렇게 일일권 같은 거 끊어가지고 한 번씩 헬스하러도 갔었고, 또 이태원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녹사평 쪽에. 그쪽 초등학교에서 이제 제가 그 외국인들만 모여 있는, 교포나 외국인 위주, 외국인들이 이태원에 많이 이주해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약간 좀 자리 잡고 이제 좀 직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동호회에 만든 동호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동호회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태원 유나이티드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농구 동호회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농구를 하고 있으면은 다 이제 저 몇몇 빼고 전부 다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농구를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저는 이제 그 이태원 유나이티드라는 농구 동호회, 이태원 농구 동호회에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저는 이제 원래 뭐 특전사를 들어가기 전에 농구를 좋아했었고, 특전사 안에서는 뭐 농구할 기회가 없었는데, 전역에서는 이제 제가 또 농구를 이제 사회에 있을 때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외나 이제 지인들 통해서 이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디 사냐 그래서 용산 산다고 하니까 길에서 이제 제가 농구를 했어요. 길에. 이제 한강에서 이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농구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게 약간 좀 이국적이어서 그런지 어떤 분께서 어디 사냐 그래서 용산 산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용산에 이런 농구 동호회를 하고 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농구 활동하고 싶으면 하자고 먼저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렇게 게스트로 한 번, 두 번 참여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농구 스타일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잘 맞아 가지고 되게 이태원에서 단연 농구 동호회도 활동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기억들이 잊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태원 혹은 뭐 서울에서 머나먼 이제 지방에서 제가 그런 추억들을 잊고 이제 살다가 이번에 참사가 터지고 굉장히 깊은 애도를 하게 되면서 주마등처럼 필름 빠르게 이렇게 수르륵 지나가듯이 이런 제가 이태원 혹은 이태원 주변에서 쌓아왔던 이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 것들이 사그라들었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저의 와이프도 이것도 이제 여담이긴 한데, 와이프도 제가 이 뭐지? 와이프는 사당에 살았고 저는 이제 용산에서 살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이 이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었고, 그리고 이태원에서 정말 많은 데이트를 했었어서, 그리고 TV에서 그냥 스치듯이 이태원의 어느 한 구간만 보여줘도 이곳이 어딘지 제가 지금도 알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태원에서 정말 안 먹어본 음식이 없어요. 진짜 거기서 진짜 어지간한, 제가 워낙 먹는 걸 그 당시에도 좋아했었으니까 뭐 아침 점심 까지는 제가 항상 이렇게 식단을 하다가 저녁에는 이제 이태원에 나가가지고 맨날 항상 한 끼는 이제 일반식으로 치트미를 항상 즐겨 먹었었거든요. 뭐 케밥이 됐든 뭐 초밥이 됐든 거기에 있는 스테이크가 됐든, 스테이크 무한 리필도 굉장히 많았었고, 고깃집도 뭐 삼겹살도 굉장히 바베큐처럼 잘 구워주는 데도 많았었고 하고, 또 치킨도 굉장히 이런 체인 치킨이 아닌 정말 이국적이게 뭐 나라 스타일에 맞게 뭐 미국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의 치킨이다 그러면 또 치킨 스타일이 또 틀리고, 또 멕시코 스타일의 뭐 치킨이다 그러면 치킨이 틀리고 해서 뭐 타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샌드위치랑 그런 이국적인 음식들이 저는 이렇게 맛보는 게 좋았어서 이태원에 굉장히 자주 먹으러 많이 갔었어요. 뭐 디저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태원에서 정말 많은 음식, 세계인의 음식들 많이 먹었었거든요. 뭐 중동 음식들도 많이 먹었었고 유럽 음식들도 많이 먹었었고, 그랬어가지고 이태원에 대한 추억도 많고, 또 저의 어떤 SNS나 앨범 같은 걸 사진 앨범 같은 것도 뒤져보면은 대부분이 정말 뭐 거의 3할 이상이
이태원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일들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의류 일을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떤 모델을 쓰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의류 관련된 일을 도와줬었을 때도 굉장히 이태원에서 파생되는 뭐 지인들이나 이태원에서의 어떤 미팅을 많이 가졌었고 이태원에서의 어떤 영감을 많이 받았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원에 대한 저는 굉장히 애착이 있었어요. 예. 애착이 있었고 이태원에 대해서 되게 이태원 그 옆에서 물론 이태원 동에서 제가 살진 않았지만 이태원 동에 이사할까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태원이 치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주택단지 쪽은 너무 좀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용히 살기에는 치안이 안 좋다 해서 막 강도가 있고 막 살인마가 있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동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태원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항상 제가 집을 얻어다가 그곳에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에 대한 추억도 많고 이태원의 지인들도 많았었고 또 지금 와이프하고 이태원에 대해서 이태원에서 추억도 많고 뭐 이태원에서 집까지 뭐 걸어간 적도 정말 많고 이태원에서 운동하고 뭐 집에 돌아온 적도 많고 뭐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집에 새벽까지 놀다가 막 돌아간 적도 있고 와이프하고 정말 지금 와이프가 여자친구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태원에서 정말 여자친구도 이태원에서 데이트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이태원에서 데이트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여건상 지방에 내려와야 할 때 와이프는 이제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이주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지금 와이프가 여자친구인 시절에.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방에 완전 내려와서 터전을 트느냐 아니면 서울에 이제 터전을 트느냐 약간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그때가 2017년도 18년도 됐었을 거예요. 그때 와이프가 제가 이태원 주변에서 사는 것을 워낙 편해하고 또 주변에 이 지인들도 많고 해서 그런 삶들이 굉장히 안락하게 느껴하는 걸 와이프가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와이프가 또 이제 이태원 쪽에 자기도 이사를 하겠다라고 그때 제의했었던 적도 있고 아니면 저도 그 당시에 전세가 끝나던 시점이었고 와이프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였을 때도 그 자기 살던 자취집도 그 당시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던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합치자는 소리도 있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어떤 중대한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안 살았더라면 이태원에 아마 집을 얻었거나 그쪽에서 이제 거주를 틀어서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예. 저도 이태원 쪽에서 사는 걸 굉장히 원했었고 그 이제 여자친구 와이프 지금 현재 와이프도 그 당시에 이태원 쪽에서 사는 걸 굉장히 원했었고 그래서 그쪽에 집 얻어가지고 같이 살 생각도 굉장히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예.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던 추억이 있었던 곳에서 이제 참사가 일어나서 굉장히 좀 저도 유감이고 애도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태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되게 깊이 이렇게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막 이태원에 대한 에피소드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렇게 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 이렇게 컨텐츠를 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되게 처음이어갖고 그래서 어떤 군대 관련된 특전사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이태원하고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서 굉장히 거기서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먹고 운동하고 또 거기서 뭐 영감도 많이 받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뭐 거기서 네 놀기도 많이 놀았고 그랬어서 굉장히 이태원에 대해서 이태원에서 뭔가 그 다양한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문화를 약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동네였었고 정말 거기서 제가 인생 공부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아프리카라고 우리가 하면은 뭐 한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사람들 하면은 되게 뭔가 후진국 못 사는 사람 이런 인식이 되게 크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약간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태원에 있었을 때 친구 몇몇을 이제 운동하면서도 사귀었었고 뭐 일 관련해서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사귄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태원 쪽 주변에 사는 친구들은 대사관에서 일한 친구였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뭐 이렇게 스타트업 이렇게 사업하는 친구거나 하는 친구들이었어서 굉장히 자기 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보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선 떨어지지만은 자기 나라에서 거의 왕자급 굉장히 잘 사는 친구들도 꽤 많았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실질적인 직위도 굉장히 높은 친구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뭔가 아프리카가 아닌 약간 진짜 아프리카의 어떤 선입견 진짜 아프리카에도
약간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껴졌고, 제가 또 여러 나라, 많은 나라는 아니더라도 몇몇 나라의 대사관도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 에스코트 통해가지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친구들 통해서 뭔가 견학도 해보고 체험도 해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그렇게 제가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돈 주고도 못하는 어떤 경험들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났고, 거기 중동 친구들하고도 운동하면서 어떤 뭐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액션, 표정, 그 다음에 뭐 문화, 뭐 그 사람들의 약간 어떤 성격, 이 사람들은 뭐 약간 평균적으로 성격이 이렇더라.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또 주한미군들 많이 주둔해 있을 때 이제 아메리칸 쪽의 어떤 흑인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백인분들의 어떤 또 성향이나 또 그 사람들의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배웠었고 해서 저한테는 진짜 이태원 가지고 뭐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야기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지인들이나 친구들하고 편하게 나눈다면은 뭐 하루도 저는 정말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태원에 대해서 많은 추억과 진짜 지금도 정말 애착이 있는 동네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저희 친누나도 이제 이태원에 오래 살았었고 이태원에 대해서 많은 추억이 있었었고 그랬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태원이라는 어떤 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팔군도 많이 철수했고 이제 미군 부대가 많이 축소하면서 그 비어진 이제 그쪽을 이제 이렇게 많이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원이나 어떤 산책로들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오픈을 했다라고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지금 그때 살았던 그런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와는 또 많이 틀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코로나가 또 터지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가 있었을 때 어떤 상가나 그리고 또 있었던 그런 가게들이 많이 문 닫고 또 다른 어떤 비전이나 다른 트렌드의 또 가게들이 또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또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지 싶은데 저도 그래서 진짜 정말 이태원에 대한 어떤 애착, 뭐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사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했었을 때도 저는 지금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하고 굉장히 먼 지방에 살다 보니까 피부에 많이 안 와닿습니다. 안 와닿는데도 저는 이제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가깝게 밀접되게 들락날락하이던 굉장히 그냥 거의 로컬 동네였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런 참사들이 일어났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긴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방에 터전을 안 잡았었으면, 진짜 이태원에서 내가 터전을 잡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었고, 이런 어떤 에피소드, 정말, 좀 밝은 분위기 이런 것들도 제가 브이로그로 많이 몇 개 좀 찍어놨었거든요. 요 근래 여유가 됐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이런 참사가 터진 어떤 무거운 약간 좀 시국 속에서 올리기에는 저도 되게 좀 뭔가 부담스럽고 여러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도 흘렀고 이제 이런 어떤 주제나 어떤 저의 어떤 콘텐츠를 공유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컨텐츠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또 나중에 제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